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견사입니다. 오늘은 F7 비자의 연장과 연장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F7 비자 지침이 발표가 됐고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2월 1일, 작년 12월 1일 이전에 F7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 올해 연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전에 이제 시스템을 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2016년도였죠. 이제 F7 비자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이때 이제 80점을 이제 기준으로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인가요? 그때 F7 비자가 하고 이때는 총 이제 120점 만점이었다가 이때 이제 125점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총 점수가. 이때도 뭐 당연히 80점 이상이어야 되는 게. 이때 오른 거는 D27 비자 관련해서 1학습 연계 관련해서 5점이 전체 점수에서 오른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20년 때 이제 1월 2일부터 시행한 게 이제 조금 이제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이때 2020년 1월 2일이 굉장히 강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전에는 F7 비자 받고 추후에 이제 배우자의 F271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1월 2일부터는 F27과 F271은 동일하게 신청해야 된다. 동일. 같이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뀌었고, 또 이제 연장 조건이 조금 타이트하게 바뀌었어요. 어떤 연장 조건이냐면,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상관없었는데, 점수 80점은 안 되더라도 가능했어요. 2020년도 1월 2일 전까지. 근데 80점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GNI 한 배 소득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2020년도 때 이게 연장이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연장이 안 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타임이 지났고 그런 상태에서 2020년 이제 12월 1일 때 New Criteria가 이제 발표가 됐고 근데 그 전부터 7월 달에 이제 관보를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요거 되면서 이제 혼란이 가중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자료들이 이제 2월 달 중순 넘어서 그 구정 뉴 이어 설 명절 전에 이제 누락되어 있는 F7 비자 관련해서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하이코리아의 매뉴얼이 발표가 됐었는데 저도 얼마 전에 확인했죠. 여기에 됐을 때 연장 조건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추후에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 연장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또 별도의 유튜브 강의를 한국어 영어로는 이미 해드렸고요. 한국어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구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제가 또 힘을 받고 조금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F7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이제 기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80점하고 75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0년 이제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있고, 여기가 이후가 되겠죠. 이 연장 조건에 관련돼서 이제 점수가 필요한데 2020년 1월 2일 이후로 이제 연장하신 분들은 당연히 새로운 시스템 신규 F7 비자 이거는 9 버전 80점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는 점수제로 일반으로 운영하는데 소득이 가장 점수가 큽니다. 소득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1점부터 10점이었다면 여기서는 30점에서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점까지로 기억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점수가 늘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점수제를 기준으로 해서 10점에서 60점이네요. 10점에서 60점. 이제 점수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0점에서 60점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점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3천만 원까지가 10점. 매 점수마다 오르고 이제 1억 원 이상이 된 경우에 이제 60점 돼요. 1억 원 되신 분들은 거의 비자 변경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최저임금부터 3천만 원이 10점밖에 안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맥스를 받아야 10점인데 이 최저 점수를 받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이하고 학력하고 그런 점수들이 대체적으로 이전보다 좀 약화가 됐고 소득을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점수 받기가 쉽지 않게끔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뭐 3천만 원 이상 되면 이제 20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천만 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된 경우에는 바로 30점으로 뛰어 올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4천에서 5천인 경우에는 이제 40점, 그다음에 5천에서 6천인 경우에는 45점, 6천에서 7천인 경우에는 50점, 그 다음에 7천에서 8천인 경우에는 이제 53점, 그 다음에 8천에서 9천이 56점, 그 다음에 9천에서 1억이 이제 58점. 그러니까 여기 7천 이상 거부터는 저기 점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겁니다. 3천에서 4천 하고 최저가 지금은 이제 10점이죠. 예, 10점인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천에서 4천 정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80점 이상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나이도 좀 점수가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 80점을 됐더라도 이제 새로운 기준에는 80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 시스템의 옛날 시스템하고 이제 이후 12월 1일,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이제 연장할 때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솔직히 점수제에 관련돼서는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 F2 비자 가지고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F2 비자 관련해서 제가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3시간 강의해도 좀 부족하겠다. 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들만 잡아도 3시간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지침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9 F7, 이거는 신 F7, 이거는 신 F7하고 9 F7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80점에 대한 기준은 이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저번에 말씀드린 거 F7 비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자가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1년 유예를 한다. 이 100% 적용하는 거를 1년 유예한다. 그래서 12월 1일이니까 2021년 올해 11월 31일까지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되면 점수가 되면 이제 연장이 가능하다. 이제 80점은 이제 9F7의 점수제를 이용하는 거고요. 다음 75점은 이제 신
F27 지침에 따라서 이룬 건데 이게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or. 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연장을 해서 80점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75점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조금 그다음에 이제 새로 F27 비자 받으신 분은 당연히 80점, 예, 그 신 F27 비자 가지고 이제 점수대로 요청을 하겠죠. 80점하고 75점을 이제 나눈 기준은 원래는 그 이제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원래 신 F7 비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점수가 80점에서 99점까지 1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80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까지만 이제 75점으로 5점 정도 하향을 해서 이전에 이미 F7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 시스템으로 해서 75점, 그래서 이제 75점부터 99점까지는 1년 이내에 비자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80점, 옛날에 이제 비자를 적용을 해서 점수제만 적용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할 게 좀 있어요. 자, 문제 제기는 뭐냐면, 자,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린 건 잘 이해 가셨죠? 예. 자, 문제 제기는 어떤 거냐? 근데 이제 이 F7 비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답변은 안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로, 자, 9F7은 80점이 넘어요. 그 다음에 신 F7은 75점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자, 적용은 신 F7 요건으로 75점부터 99점까지 1년 준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9F7 비자는 점수 80점을 오르는 거나 75점은 신규로 해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건 기간을 부여할 때는 새로운 시스템 75점 이상으로 잡는다. 그러면 9 시스템으로는 80점이 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75점이 안 되면 어떨 것이냐, 75점이 안 되면 기간 부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점수는 옛날 걸로 적용을 하는데 왜 기간을 부여하는 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부여해야 하냐, 그거죠. 예. 그래서 구체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30일까지 이제 연장하는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2019년에 해가지고 2000, 뭐, 예를 들면 2000, 잠시만요. 자, 2020년에 해서 2022년에 나왔어요. 이때 연장을 할 때, 그러니까 2022년 12월 전에 한 5월에 했어요. 5월에 해서 2022년 5월까지 2년을 받은 거죠, 비자를. 이때 연장을 할 때는 신규 F27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 F7 비자로 해서 연장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는 경우 1년 유예됐기 때문에 1년 유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처음 연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연장 신청하는 사람인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무조건 신 F7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간이 앞으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미 이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정확하게 된 답변을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 민감합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F27 비자 자체는 연장할 때 이제 GNI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GNI 한 배.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GNI가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F71, F27의 배우자가 비자를 이제 F7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GNI 한 배가 이게 필수가 됩니다. 필수. 예, 이게 필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2020년 1월 2일 때 시행된 게 이제 F27하고 동시에 F271 비자를 신청해라.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근데 국내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해외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침이 또 디테일하게 바뀐 거죠.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71 이제 배우자, F7의 배우자가 F71으로 비자를 변경한 상태에서 F7 비자를 연장하려면 80점에 또는 이제 신규로 올해 한 경우에 올해 11월 31일 2021년 이내에 연장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GNI가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F71 비자가 소득한 거는 산정을 안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원체류 자격자 F7 비자가 GNI 소득이 한 배 이상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GNI는 이제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거를 보면 일하는 분야입니다. 일하는 분야. 자, F7 비자가 있고, 이게 이제 2020년 이제 1월 2일에 어떤 거가 우리 저기 행정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이제 밴드가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냐면 F7 비자가 1월 2일부터는 이전 체류 자격 유지해야 F7 비자 연장이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올라온 거죠. 근데 솔직히 요거는 F299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F299 비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F299 비자 받기 전에 만약에 E2 비자였다. 그럼 원어민 쪽에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월 2일 날 이제 이전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F7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이번에 지침에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그 F2의 자목이 있습니다. F2의 자목. F2의 자목은 F2 거래주 자격 중에 자목이 이제 F2 7 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F2 7 비자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제 자목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분들은 이제 E1부터 뭐 E7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업에 제한이 없다.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이 전문 분야 안에서만 해당됩니다. 전문 분야.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실제로 1월 2일 날 이제 올라오는 이거는 이제 저희 행정사 가지고 있는 밴드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기하고 좀 상반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F7 자체가 그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이 제한이 없는 이유는 이제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두 군데, 세 군데든 네 군데든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라는 뭐냐? 자, 여기가 취업 제한 분야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좀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그 술을 판매하는 접객업소, 접객업소,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 뭐 게임장이라든가 그런 쪽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흥주점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여튼 기본적인 방법들이 이런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단순 노무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단순 노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단순 노무인지. 하지만 단순 노무라는 거는 이 특정 활동 비자 E1부터 E7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D5 저널리즘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패칭 비자라든가 이런 분야를 제외한 이제 E7이 가장 많죠요. 영역이 가장 넓으니까. 이 전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 노무라는 건 아르바이트라든가 우리가 파트타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빙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그냥 일하는 거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될 거예요. 단순 노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단순 노무 때문에 지금 F2 7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게 F2 71 비자도 적용이 됩니다. 전문 분야만 아니라 전문. 그래서 전문 분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전에 F271 비자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같이 뭐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단순 노무로 빠져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연장할 때 소득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해도 당연히 그 배우자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걸러지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시행된 거는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비자 연장하는 사람들부터 해당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5월까지는 자동 연장이 됐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이제 2월 달까지 끝나는 사람 중에서 5월까지 자동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5월 이후로 이제 이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이제 이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이 이제 단순 노무 활동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확인에 대한 사항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 F7 비자 어떤 분들 강의를 하셔도 저만큼 이제 디테일하게 현안을 파악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많이 없고요. 저는 이제 한 6년 넘게 이제 법학원 강의하면서도 이제 바뀌는 것들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최대한으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제 출입국 업무 영역 때문에 이제 행사님들이 이제 일 단면만 보고 접수를 하셨다가 이제 비자가 불어되는 경우 이유도 모른 채 불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로서 전문적으로 좀 확인할 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한테 항상 구독을 해주시면 비자인 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F27 비자에 관련돼서는 이제 뭐 이 다음에 올라올 거가 이제 연장이 불어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시사성이 있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현재 지침을 반영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부분들은 변경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전에는 제가 네이버 이제 블로그를 썼었어요. 블로그를 썼는데 솔직히 이제 아직도 하루에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는 이제 글씨로 표현하는 건데 글씨로 표현하는 것보다 저는 강의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강의가 편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웹페이지라든가 예 또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비자인 코리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이제 4만 8천 명, 9천 명 가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웬만한 강의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이제 모든 질문을 받아서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하면서도 조금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비제에 관련돼서 질문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영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